네, 안녕하십니까. 대원정외과 박정희입니다. 오늘은 늘 어깨 얘기만 해드리다가요. 오늘 오래간만에 팔꿈치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이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제목은 팔꿈치가 잘 안 펴지고 안 굽혀지고 할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나. 그러니까 팔꿈치가 이렇게 움직이면 완전히 펴졌다가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나? 펴졌다가 완전히 구부려져야 됩니다. 이거 완전히 펴졌다가 구부려졌다 해야 되는 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팔꿈치인데요. 이게 다 안 되고 여기 가다가 이 정도 펴지고 더 이상 안 펴지는 분, 펴려고 하면 아프신 분, 구부리고 하려면 이게 구부려지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게 원인이 되고 어떤 치료를 하셔야 되는지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팔꿈치를 먼저 얘기 드리기 전에 해부학 얘기를 좀 드려야 되는데요. 팔꿈치 해부학은 이렇게 돼 있죠. 보통 뼈는 관절은 두 개 뼈가 만져서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어깨 관절, 그 다음에 고관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두 개 뼈가 만나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팔꿈치는 세 개 뼈가 만나서 움직입니다. 위쪽에 뼈가 하나가 있고요. 위쪽에 뼈가 하나가 이렇게 있고 아래쪽에 뼈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죠. 이 뼈가 움직이면서 하는데 이 위에 있는 뼈, 여기에서 화살표에서 보면 이와 같이 보이는 이 뼈가 상완골, 위팔뼈, 우리말로는 얘기를 드리고 아래에 있는 게 척골, 요골, 잡뼈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데 척골하고 요골 두 개의 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와 같은 뼈가 세 개로 되어 있는 이유가요. 이 위에 뼈와 아래 뼈는 이제 위에 뼈는 이제 두꺼우니까 위에 뼈, 아래 뼈는 이렇게 구부리고 펴는 일을 같이 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아래 뼈의 두 개가 이렇게 트위스팅을 해요. 트위스팅을 하면서 여기 팔을 안쪽으로 보면 이게 저 얼굴 쪽에서 이렇게 보는 걸 주면 회외전 바깥쪽으로 돌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안쪽으로 도는 건 회내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회외전과 회내전을 만들어주니까 위에 뼈에서는 구부리고 피는 일을 하고 밑에 뼈에서 이렇게 조이면서 이게 돌아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 두 가지 역할을 같이 해주는 관절이 됩니다. 그래서 힌지,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거, 그리고 손이 있으면 이와 같은 것이 오른쪽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회외전과 회내전 운동을 하는 두 개의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걸 하고 이와 같은 게 움직이고 움직임 범위가 많아지면 그거가 관절이 빠지고 탈구되지 않도록 잡아주는 구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구조가 내측하고 외측에 인대, 팔꿈치를 안정화시키는 구조가 있습니다. 관절 운동 범위는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완전히 팔을 펼 때는 0도, 이게 평평하게 돼 있고 여기서 구부러질 때 각도를 여기서부터 잽니다. 0도, 한 20도, 60도, 90도, 완전히 구부러지면 145도, 135도, 뭐 선생님마다 140에서 145도 같은 각도를 보통 이제 적으시는데요. 그렇게 적고 해외전은 80도, 세뇌전은 80도, 어떤 분은 잘 움직이는 건 90도 정도 이렇게 80 되는데 이제 이와 같은 관절이 다 움직여주면 좋은데 사람들이 몸의 일상생활에 하루에 생활하시는 ADL이라고 그러는데요. 매일 하는 일상의 활동에서 꼭 필요한 각도는 30에서 130도 정도 되고 바깥으로 돌리고 안쪽으로 돌리는 게 내가 80도가 안 되고 이쪽이 80도가 90도가 안 되다고 걱정하지 마시고 대부분 경우에는 한 50도 정도의 각도를 움직이시면 그 정도로 충분하다고 모레이 선생님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모레이 선생님은 이제는 은퇴를 하셨어요. 하시고 모레 하셨는데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있죠, 미국에. 메이오 클리닉은 북쪽 시카고 옆쪽에 있는 데인데 그 클리닉에서 우리나라 엘보우에 어깨는 처음 하신 분이 니어 선생님하고 그 밑에 닥터 미글리아니 선생님 두 분이 많이 만드시고 그 분들의 제자들이 전부 다 전 세계에 퍼져서 어깨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엘보우는 팔꿈치 관절은 이 모레이 선생님이 대부분을 그 기본 관념을 정리를 하셨습니다. 정리를 하셨고 이분이 뭐 팔꿈치만 하신 게 아니고요. 제가
배우러 갔을 때 보니까 내가 부시 말이야. 부시 대통령 아버지 부시 내가 고관절 부러진 것도 내가 수술해서 지금 잘 걸어 다녀. 뭐 그러면서 하여튼 하시면서 연구뿐만 아니고 이게 수술에 수술은 또 손재주가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 같은 것들에 아주 일가견이 있으셔서 하시다가 메이오 클리닉이 텍사스 쪽에 병원을 세웠는데 거기에 이제 따뜻한 지역이니까 연세가 드시면 따뜻한 데로 많이 가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가 계시다가 요즘은 주로 불러주시면 강의하시고 진료는 안 하시고 계십니다. 아직은 돌아가시지는 않았고요. 닥터 니어 선생님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런 일들을 하는 관절 운동 범위를 처음 만든 게 이제 이 정도면 쓰는 게 지장이 없다 하신 게 닥터 모레이 선생님이십니다. 그래서 운동이 이제 제한되는 원인이 있는데 아까 얘기된 0도에서 145도, 80이나 90, 80이나 90. 이 움직이는 이 각도가 제한이 오는 건지 이런 거죠. 퇴행성 변화, 골관절염이라고 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관절염 할 것도 하고 관절염이라고도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연골이 마모되고 팔을 많이 쓰면 그 뼈가 부딪히는 부위에 뼈가 여기 골급 뼈가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뼈가 부딪히는 것 때문에 통증이 오고 그 뼈가 관절의 움직임을 막아서 관절 강직이 오게 되죠. 되고 그다음에는 외상. 뭐 부러지거나 다치면 관절이 다 정상적으로 돌아오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다치면서 그 뼈만 다치고 인대만 끊어지거나 아니고 뼈가 끊어지면서 그 주변에 있는 근육이 이렇게 찢어지거나 당겨서 찢어지거나 비틀어지면서 그것이 필 오프, 그러니까 뭐 우리가 벗겨진다고 표현을 해야죠. 뼈에서부터 골막하고 같이 근육이 벗겨져서 그와 같은 것이 다시 원위치에 오더라도 그 벗겨지고 원위치로 오고 할 때 안쪽에서 출혈이 나겠죠. 피가 나는데 그 피가 나는 것 때문에 주변 조직들과 유착을 일으켜서 관절을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는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인제 이와 같은 움직임 제한이 옵니다. 다음에는 좀 더 자세히 이따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염증성 질환,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감염성 관절염 같은 경우에도 이 같은 염증성 질환 때문에 또 통증, 관절이 굳고 팔을 움직이지 못하고 펴지지 구부러지지 않으시면서 이제 아프신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관절낭 같은 게 구축 돼서 장기간 비사용하거나 염증으로 인한 관절낭이 비후가 이제 너무 이제 쓰다가 보면 염증 때문에 자꾸 자극이 되면 관절낭이 두꺼워지거든요. 이 두꺼워지시는 분들 이걸 비후라고 표현하는데 그렇게 두꺼워지면 앞쪽이 두꺼워지면 뒤쪽으로 펼 때 여기가 또 딱딱하게 두꺼우니까 다 안 펴지겠죠. 뒤쪽이 두꺼워지면 구부릴 때 다 안 펴지겠죠. 이제 그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근육 힘줄이 단축되거나 이제 너무 아프면 이제 필 때 아프잖아요. 아프면 자꾸 이제 안 펴지 않으시려고 하거든요. 그러시다가 인제 굴곡하고 신전이 관절막이 굳으면서 근육도 굳고요. 안 되시는 분들이 있죠. 마지막으로는 인제 우리가 뇌졸중 같은 중추성 손상의 강직성 타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힘을 못 써서 힘이 쭉 빠지는 타입이 있고 어디는 너무 딱딱하게 근육이 힘을 써서 막 이렇게 쓰시는 이게 펴지려면 부들부들 떠면서 안 펴지시는 분들이 오래되다 보면 근육의 작용에 의해서 관절막이나 인대 같은 게 쪼그라들어서 안 펴지시는 분도 꽤 많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질문이 왔는데요. 예, 구로마유 님. 헬스장에서 벤치프레스를 하다가 오른쪽 어깨 쪽에서 욱신하면서 힘이 계속 빠져서 PT 선생님한테 만 만져보더니 극하급 문제인 것 같다고 하시네요. 그쪽을 만지니 찌르르하면서 아프더라고요. 내외전 할 때마다 뚝뚝 소리 나고 혼자서 통증 줄이는 스트레칭이나 마사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일단 이게 정형외과는요. 질환을 얘기를 하실 때는 연세마다 나이대마다 질환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그 나이가 대체 내가 몇 세가 되고 그다음에 남자분 여자분에 따라서도 또 질환이 다르고 내가 어느 정도 운동을 하셨는지를 저희들이 알아야지 얘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먼저 브로마유 님은 얘기를 주시면 좋겠네요. 이 질환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해 주시고 진행을 저희가 조금 더 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답변은 저희가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경우는 퇴행성 관절염은 연골이 닳아서 없어졌다는 얘기니까 연골이 있는 부분이 이제 점점 마모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막 작은 대리석 같은 거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대리석 같은데 물 같은 걸 집어넣고 문지르면 대리석 사이에서 잘 움직이겠죠. 그럴 때 그 얼음이 연골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많이 쓰거나 너무 많이 쓰거나 뭐 얼음 같은 경우에는 딱딱 이제 따뜻해지면 녹겠죠. 녹으면 물이로 바뀌어서 물만 있을 때에도 대리석이 움직이면 그 사이에서 잘 웬만큼 움직이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마저 다 따라버리면 대리석 두 개가 딱 닿으면 뻐덕뻐덕하면서 소리가 나면서 잘 움직이지를 않으시죠. 예, 그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퇴행성 관절염입니다. 30대 아까 질문에 30대 초반 남자시라고 얘기하셨는데 벤치프레스 하다가 그쪽을 많이 찌르르 하고 힘이 빠지면서 뚝뚝 소리가 난다 그랬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벤치프레스를 웨이트를 너무 주시고 자기의 근육이 버틸 수 있는 이내에서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한 번, 두 번 이제 벤치프레스나 밀리터리 프레스 같은 거 하시면 밀죠. 밀다가 보면 이게 한 세트, 두 세트 하시다가 보면 근육에 힘이 빠지면서 근육의 피로도가 올라가면 근육을 쓰지 않고 그 주변에 있는 관절막이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관절막하고 관절와순이란 연골이 뒤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데 그 막아주는 거를 근육이 눌러줘야지 뒤로 빠지지를 않는데 갑자기 이제 그거 같은 게 힘이 들면 관절 와순이 찢어져 버려요. 찢어지면 30대 초반까지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웨이트가 많이 친다고들 보통 표현하시는데 그런 경우가 있을 때는 관절 와순에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제 근육 자체가 스트레스가 가니까 근육에 염자가 와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크게 두 가지인데 또 더 얘기를 하면 벤치프레스가 아니고 이렇게 오버헤드로 외회전하는 운동을 하다가 생기면 위쪽에 이두박근 붙는 기시부가 끊어지는 슬랩병변이라는 병도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일단 염자 같은 경우에는 쉬어주고 마사지 받으시면 좋아지시겠는데요. 한 3주 정도 그렇게 해보시고 그걸로 해결이 안 되면 가까운 어깨 팔꿈치 관절을 전문하시는 선생님께 찾아가시면 아마 좋은 도움을 주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감자칩 매니아님께서 제 친구가 팔을 하늘을 보고 쭉 펴면 중간 접히는 부분에서 약 15에서 20도 휘어 있어요. 바깥쪽으로. 네. 그 외반주라고 표현하는데요. 바깥쪽으로. 이제 이렇게 돌아가 있는 거죠. 이제 이렇게 펴면 펴지지가 않고 이런 식으로 팔 모양이 되는 거죠. 다 펴졌는데. 그럴 때는 원래부터 그랬다는데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죠. 만약에 쓰시는데 지장이 없으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이 기능상으로는 대부분 문제가 없으세요. 그리고 평생 쓰시는데도 없는 분이 계시는데 저 정상적인 역학으로 팔이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절염이 오실 확률은 조금 더 있으니까 좀 아껴 쓰시면 되고요. 원래부터 그랬다는데 원래부터는 아마 아니실 거고 어린 나이에 뼈가 상한 골 아랫부분에서 골절이나 외상이 있으셨을 거예요. 그러면서 성장판 손상이 오면서 약간 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남자분들은 그렇게 쓰시고 긴팔을 입으시니까 큰 문제가 없으신데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긴팔 입는데 팔이 한쪽만 일자로 되는데 바깥쪽이 많이 돌아가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그거를 똑바로 교정을 하는 수술을 받으시는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그거는 하시는 선생님들이 우리나라에 몇 분 계세요. 예전에는 그와 같은 일들이 많았어요.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그런데 요즘은 어릴 때 이제 그와 같은 일이 있으면 정형외과 찾아가서 어릴 때 모양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거를 올바른 위치에 수술을 해서 고정을 하고 관열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이라고 표현하는데 고정을 하고 해서 요즘은 그런 분들이 별로 많이 없으셨어요. 근데 예전에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셔서 논문을 발표하시는 선생님도 꽤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저희가 넘어가면요. 그래서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외상이죠. 이와 같이 운동을 하거나 주짓수를 한다든가 유도를 한다거나 하면서 팔을 잡아 당기고
땡기고 밀고 하시다가 보면 꺾고 하시다가 보면 이제 외상이 있으면서 뼈가 부러지는 분도 있지만 인대가 다치거나 근육 같은 게 다치면서 그와 같은 게 오래되고 그것 때문에 구축이 일어나고 근육의 강직이나 구축이 일어나고 긴장도가 높아지면서 또 이와 같이 팔이 안 펴지고 안 구부러지는 분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반복적인 과사용인데요. 여기 제가 이 대표적으로 야구 선수를 올려놨는데 야구 선수를 이제 저희가 많이 보니까 야구 선수 얘기를 드리면 야구 선수는 요즘 공을 어떻게 던져요? 한 140은 던져야 프로 선수가 되겠죠. 그와 같이 공을 던지면 공을 던지는 이와 같이 된 코킹 포지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코킹 포지션에서 공을 던질 때 이제 팔을 펴려면서 과신전이 되겠죠. 팔을 펴면서.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들어오기 때문에 예, 발구스 우리말로는 뭐냐 팔이 내 외반이라고 그러죠. 바깥으로 도는 이와 같은 힘들이 작용합니다. 그와 같은 힘이 작용하면 아까 보였던 팔꿈치 안에서는 바깥쪽이 벌어지면서 안쪽이 벌어지면서 내측 인대가 상하면서 늘어나거나 파열이 되고요. 바깥쪽 인대는 관절이 이게 계속 짓이겨지면서 쪼그라들게 되죠. 그러면서 연골이 상하면서 어린 나이에는 박리성 울연골령 같은 병들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이 외반되어 있는 바깥으로 돌아가 있는 상태에서 팔을 던지다가 보면 팔이 던지면서 뒤쪽에 있는 뼈를 던지면서 뒤에 주두와라는 그 속에 폭페인 부분을 호흡되어 있는 데가 닿으면서 이쪽 부분이 뼈가 정상적으로 이와 같이 움직여야 되는데 이와 같이 움직여 이게 비틀어지니까 이렇게 도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이와 같이 한 군데로 계속 이렇게 똑바로 들어가야 되는데 한 군데로 돌아 비틀려졌으니까 이렇게 치는 거죠. 이쪽 뼈가 있는 데가 쳐지면서 이 뼈끼리 서로 뼈가 생겨납니다. 그와 같이 생겨나면서 골극이 생겨나죠. 그러면서 선수들은 공을 던질 때 팔을 완전히 펴면 무조건 아프니까 팔을 못 던지지 못하게 덜 편 상태에서 공을 던지면 일단 제구력도 떨어지고요. 공의 구속도 감소하게 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이제 경기력이 떨어지죠. 그런 문제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생기는데 이와 같은 것들은 뭐 야구 선수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테니스 선수 10년 이상 하신 분들 보면 관절이 대부분 열심히 하시거나 또는 많이 관절염이 와 있어요. 왜냐하면 테니스는 공하고 다르게 거기다 라켓을 하나 더 잡았으니까 여기에 충격 온 게 팔에 전달이 돼서 팔꿈치까지 오니까 여기에 그냥 전달된 것보다 그 센 정도가 더 훨씬 심하거든요. 그래서 테니스 선수 또 유소년 같은 수영 선수도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제가 뭐 수술을 해드린 분들 보면 역도 선수도 있었고 그다음에 국가대표 권총 사격하신 분들도 있었고 또 많은 분들에서 체조 선수 유소년 때 체조 선수들도 팔꿈치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수들이 있는 경우에서 많이들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기는 거죠. 이제 CT 같은 걸 찍어보면 뼈 끝자락이 자라났다가 똑 부러져요. 이렇게. 이건 3차원으로 재구상, 이걸 가지고 재구성한 CT인데 이와 같이 자라나고 이건 옆에서 본 거고 이거는 위에서 본 거고 뒤에서 보면 팔을 펴다가 자라난 뼈가 너무 심하게 과신전이 되면서 그 자라난 뼈 있는 부분이 부러집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야구 선수들 등판했다가 공을 던지다가 갑자기 팔꿈치 잡고 주저앉는 분들 있죠. 그 순간 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 팔이 붓죠. 부러진 자리에서는 피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감독님이 아니고 스스로가 자기 교체해 달라고 얘기하는 경우에 많은 경우가 뭐 이런 것도 있고 내측인대가 상하는 경우도 있고 뭐 고관절이 돼서 상한 경우 내전근 상하는 거 뭐 많은 경우가 있지만 또 복사근이 다치는 경우도 많고 몸을 트위스팅을 해야 되니까 그런 경우도 있고 하지만 그 같은 원인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뼈가 부러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과사용 아까 얘기 드린 이 테니스 치시는 것 같은 동작 그다음에 이와 같이 브레이크 댄스 칠 때 한 팔에 의지해서 팔을 돌리거나 하시는 것들이 많잖아요. 브레이크 댄스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가 본 분 중에는 세계 챔피언 여러 번 하셨던 분들도 여러 분 계신데 그런 분들이 어깨나 팔꿈치에 어깨가 또 빠지는 분들도 많아요. 팔 잡고 한 팔로 이렇게 하다 팔이 잘못해서 이렇게 돌아가 버리면 어깨는 빠지니까
그런 분들도 있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에서 팔꿈치에 아까 같이 골극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운동하는 경우만이 아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 무거운 물건 많이 드시는 분들, 그다음에 팔을 힘을 주고 돌리거나 비틀리거나 이 드라이버 쓰셔야 돼요. 요즘은 전동 드라이버가 돼서 이렇게 박아서 예전보다는 낮았지만 예전에 드라이버를 하나하나 일일이 다 돌리셔야 됐잖아요. 그런 일을 하면 이게 회회전, 회내전, 회회전, 회내전 같은 거를 계속 동작을 사용하니까 관절염이 빨리 오죠. 관절염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많이 눌러서 압력을 준 상태에서 돌리는 횟수가 움직이는 횟수가 많아지면 일정하게 관절은 연골이 닳는 거니까요.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웨이트 하시는 것도 너무 어릴 때부터 과도하게 몸을 만든다고 웨이트를 하면 가운데 부분 연골 같은 데만 싹 따라서 없어지는 분이 30대에 있으신 분도 있고요. 저보다 더 심하게 되시면 그 부분에 연골이 떨어져 나가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웨이트는 자기 체중에 맞는 적절한 웨이트로 운동을 해 주셔야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죠. 이렇게 관절염이 있어서 이 어째 뼈가 자라나다가 자라난 뼈에 관절염이 관절막에 염증이 심해지거든요. 염증이 심해지면 그 관절 활액막들 같은 게 안쪽에 들어와서 관절하고 관절 연골 사이에 활액막이 들어오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아까 얘기한 대리석 사이에 얼음만 있어야 되는데 얼음 속에다 자갈 몇 개 넣은 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갈이 몇 개 들어가면 얼음이 있더라도 그 옆에 자갈이 그 얼음하고 그다음에 대리석 사이에 지나가면 어떻게 되세요? 대리석 매끈한 표면이 이게 깨져서 없어질 마모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서 생기는 관절염이 류마티스 관절염의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여기 오른쪽에 보는 사진처럼 이 전혀 관절이 어디가 관절면인지를 알 수가 없게 따라 버리죠. 그러면서 이런 분들은 팔을 잘 못 쓰니까 골다공증까지 그 국소적인 관절에 골다공까지 오세요. 그러면서 문제가 되시기도 합니다. 이게 되시고 그래서 증상은 어떠냐? 팔꿈치에 오시는 증상은 팔꿈치를 완전히 폈다가 이렇게 폈다가 구부려 주다가 펼 때 딱 이렇게 펴면 뒤쪽 부분에 통증이 오세요. 그게 이제 내가 이쪽에 관절염으로 인해서 골국이 생기는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게 문제고 두 번째로는 팔꿈치를 이렇게 폈을 때 위에서 뚝뚝 소리가 나세요. 구부렸을 때도 나지만 폈을 때 뚝 하면서 나는 소리는 그 뒤쪽에 뼈가 깨진 게 닿는다는 소리도 있고 깨진 조각이 이제 둥둥 떠다니다가 관절 속에 떠다니는 관절이 팔을 펼 때 뼈하고 뼈 사이에 끼이는 거예요. 이렇게 감입이 된다고 그러는데 들어가 버리면 그 사이에 닿으면서 들어갔다 튕겨져 나오죠. 그 뼈가 관절이 싹 들어가는 것 사이에 튕겨져 나오니까 튕겨져 나가는 것 때문에 거기에 이제 소리가 뚝뚝 하는 소리가 납니다. 선생님 이 방향에서 저는 일정하게 소리가 나요. 뚝뚝뚝뚝 하면 이제 그런 병도 있고 또 여기 돌리는 현상인대라고 요걸 뚫을 뼈가 밑에는 두 개라 그랬잖아요. 위에는 하나 뼈가 있고 이게 두 개 뼈가 있는데 여기가 이렇게 돌 때 관절의 중심이 되는 추그라든 요골두가 있는데 요골두를 싸고 있는 윤상인대가 있거든요. 그게 또 느슨해지면 그게 빠졌다 들어오면서도 또 소리가 뚝뚝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소리가 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관절염 때에도 날 수 있다고 얘기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관절염이 있으시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이제 팔이 다 안 펴집니다. 일단. 그리고 다 구부러지질 않습니다. 펴지고 구부러지는 게 잘 되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이제 움직이는 가운데에서 통증이 관절에 연골이 많이 없어지셨으니까 그 펴지는 사이에 안에서 빡빡 소리도 나는 분도 있고 여기서도 아픈 분이 있고 이렇게 탁 폈다가 탁 구부렸을 때 하는 것도 소리가 나는 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이제 그게 더 진행이 되면 이와 같이 이제 머리를 감는데 가운데 보이는 게 머리 감으시는 건데 감을 때 이 팔꿈치가 다 구부러지질 않아서 머리를 잘 못 감으시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서 이게 이 정도는 100도 정도는 구부러져야 되는데 100도가 안 되고 요거밖에 안 돼요. 그럼 머리를 이렇게 감아야죠. 이렇게 감아주시고 세수를 하는 것도 상당히 손이 구부러져야지 세수가 되거든요. 세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손바닥으로 문지르지 못하고 점점 멀어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손가락 끝으로만 문지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활을 하시게 됩니다.
저지라면 어떤 일이 있는지 아세요? 만일에 양손이 다 그랬다면 오른손이 그러면 왼손으로 밥 먹으면 되는데 더 심해지면 이게 팔이 밥이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숟가락을 여기다가 놓고 숟가락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렇게 밥을 드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고 이 손이 여기까지뿐이 안 와요. 이렇게 해가지고 얼굴이 나가죠. 그래서 식사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 내 팔꿈치에 관절염이 있구나. 그것 때문에 다 구부러지지를 않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질문이 2개 들어왔는데요. 평린동 4991번지님께서 헬스장에서 3kg짜리 아령을 들고 이두박근 운동을 하는 게 팔꿈치 건강에 도움이 되려는지요? 아니요. 팔꿈치 건강에는 이두박근 운동하는 거는 도움은 되지 않습니다. 보기는 좋지만요. 도움은 되지 않고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하려면 팔꿈치 건강에 도움이 되게 하려면요. 어떻게 하시냐면 여기 물병 있잖아요. 물병 같은 걸 가지고 이거를 여기를 구부리는 거는 이 근육이 운동이 되면서 관절이 나빠집니다. 요 양쪽의 근육 있는 거는 이 손목 움직이는 근육을 운동을 하셔야 여기 근육이 운동이 되십니다. 양쪽 근육이. 그러니까 팔을 바닥에다 놓으시고 손목을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하시면 팔꿈치 건강에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안쪽에 있는 근육이 도움이 되고요. 위로 돌려서 위로 올려서 근육을 하는 운동을 하시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거를 하셔야 팔꿈치 건강에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하시고 안녕하세요. 막 가슴 운동할 때 날개뼈 후인 하라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하는 게 날개뼈를 후인 하강하라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는 사람으로 갈리던데 뭐가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어깨 회전근개가 안 좋으신 분들은 후인 하강하는 게 맞습니다. 후인 하강이 뭐냐면요. 날개뼈가 이렇게 있으면 뒤쪽에 있는 게 견갑골이 날개뼈거든요. 날개뼈를 뒤로 돌려서 아래로 이렇게 내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후인을 해서 하면 앞쪽에 있는 힘줄이 있는 여기 회전근개 힘줄이 뼈가 뒤로 넘어가면서 힘줄이 덜 상하게 됩니다. 덜 상하게 되니까 어깨 회전근개가 안 좋으신 분들은 당연히 후인 하강해서 하셔야 어깨 통증이 생길 확률이 줄어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는 자연스러운 게 몸 자세가 좋으신 분들 얘기죠. 몸 자세가 좋으신 분들인데 문제는 피트니스에서 하시는 트레이너 분들께서 문제는 잘 보여줘야 되잖아요. 잘 보이는 게 이 뒤쪽 근육은 뒤태가 좋다고 표현하는데 뒤쪽 근육을 이 앞쪽 근육은 운동을 하면 빨리 자랍니다. 앞쪽 근육은. 그러니까 앞쪽 근육을 탁 튀어나오게 해서 이게 딱 하면 멋있는데 그런 분 중에 뒤쪽 근육, 그러니까 날개뼈 사이에 있는 근육이 발달이 안 되시는 분들은 어깨가 앞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되세요. 이렇게 되면 뼈가 견봉이라는 어깨뼈가 이렇게 밑으로 처지면서 어깨가 안 좋으신 트레이너 분들이 많으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봤던 수술 뭐 하신 분들도 많지만 그거보다도 이렇게 하면서 세계 챔피언 나가는데 이 피트니스는 도핑의 문제가 안 되나 봐요. 도핑 필요 없이 일단 안 아프게 해주고 자기는 세계대회 나가서 3년째 우승인데 나가서 해야 된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 하신 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라는 얘기를 하면 그건 아니고요. X. 그런데 뒤쪽에 뒤태가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자세가 딱 돼서 자기도 모르게 뒤쪽 근육이 좋으니까 그런 분들은 견갑골, 즉 날개뼈가 뒤쪽으로 아주 쫙 붙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자세에서 근육이 좋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한다는 게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처음 시작하신 분들은 뒤쪽 뒤태가 좋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신 분들은 후인 하강하는 게 맞습니다. 어깨를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테니스 엘보로 고생 많이 했는데 이승현님께서 테니스 엘보로 고생 많이 했는데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나요? 라고 얘기했는데 테니스 엘보 자체는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절에는 영향을 미치지를 않습니다. 미치지는 않는데 예를 들어서 테니스 엘보가 있는 분들이 팔꿈치를 많이 사용하게 되면 테니스 엘보라는 거 팔꿈치를 많이 쓰거나 힘든 일을 하시거나 자기의 몸에 맞지 않게 센 운동을 하시다가 갑자기 근육에 파열이나 미세 파열이나 뭐 이런 것들이 생긴 거거든요. 염자가 생기거나. 그런 분들은 즉 반대로 얘기하면
팔꿈치를 많이 쓰는 분들이 될 수 있어요. 팔꿈치보다는 손목이 더 중요하지만 그런 분들은 문제가 되지만 테니스 엘보우 자체는 팔꿈치 관절에는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습니다. 다음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사를 저희들이 하는데 검사는 관절이 일단 얼마나 움직이는지를 봐야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뭐 많이 보니까 딱 펴면 이게 몇 도, 구부리면 몇 도 이렇게 알 수가 있지만 재보시려면 자중에서 이렇게 가운데 경첩형으로 되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여기다 대고 내가 몇 도 정도 구부리고 몇 도 정도 펼 수 있는지 그거를 보는 거죠. 그와 같은 것을 봐서 내가 이 정도는 펴진다. 이 정도는 구부려진다. 30도에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죠. 80, 130도까지 움직이면 일상생활에는 지장 없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세요? 머리 감고 밥 먹고 세수하고 하는 거는 그 정도만 하면 우리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는 거죠. 그게 없는데 이제 그래서 그 정도 각도까지는 내가 유지하고 있고 아프지 않으면 쓰시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그 각도가 좀 더 많이 움직이시더라도 펴거나 구부릴 때 아프면 그거는 치료를 받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는 눌러보면 이제 어디가 눌러서 아픈지를 확인을 합니다. 환자분들을 눌러보면요. 아유, 그냥 있을 때는 안 아파요. 누를 때만 아파요. 그거는 그냥 아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는데 이제 그렇게 표현하시는데 그걸 저희들이 압통을 보는 겁니다. 압력을 줘서 그 부위가 병이 있는 부위가 누르면 아프신지를 보기 위해서 이제 저희가 압통 검사를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엑스레이를 기본적으로 찍습니다. 그래서 뼈가 자라난 게 있는지, 관절에 이 정렬이 잘 돼 있는지,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것들은 여기서 보이거든요. 그렇게 보이고, 이제 내측인대나 외측인대가 약하면 관절이 정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렇게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 이제 내측하고 외측에 인대가 있는데, 이렇게. 만약에 한쪽이 끊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끊어져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움직여라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꺾이면서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껐다껐다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관절이 대리석에 물 뿌려놓은 것처럼 잘 움직여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들었다 움직였다 받았다 들었다 바닥에 닿았다 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되면 관절 연골의 마모가 빨라지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인대나 근육 상태를 모든 환자를 MRI를 찍을 수가 없으니까 일단 먼저 초음파를 찍어서 인대가 끊어진 데가 있는지 부분 파열이 있는지를 초음파로 저희가 확인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초음파로 확인해서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좀 안 좋다 그러면 이와 같이 CT를 찍습니다. 골격이나 뼈가 자라나거나 부러진 부위를 해부학적 위치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게 예전엔 단층 CT만 찍어줬는데 요즘은 기계들이 좋아져서요. 단층 CT의 그 기본 데이터를 가지고 3차원적으로 재구성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도 보면 이건 내측인데 뼈가 인대를 물고 떨어졌구나 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이건 뼈가 쏙 들어간다는 요 뼈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는 원래 패여 있어야 되는 데입니다. 그런 데인데 뒤쪽으로 가면 여기 없어야 될 이와 같은 뼈들이 있죠. 뼈 같은 뼈들이 이건 이제 골격의 뼈 자라난 부분이 많이 쓰다가 한번 깨진 겁니다. 깨졌다가 깨진 적이 여러 번 되면 불이 아물지를 않아서 그 뼈에서부터 떨어져 나와서 관절 속에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그와 같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문제가 쉽게 얘기하면 자동차 기아 박스 속에 엔진이 기압끼리 이렇게 움직여서 움직이시잖아요. 그 사이에 자갈 몇 개 집어넣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실까요? 그 기아가 빨리 상하겠죠. 오래 쓰지를 못하고. 그와 같은 일이 생기면서 보통 이 일을 예를 들어서 한 무거운 일을 한 30년 정도 해야 관절염이 오는데 그런 분들은 그 기압박스 속에 돌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 뼈 조각이 이렇게 관절 속에 들어가 있게 되면 그것들이 관절염을 빨리 만들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일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초음파로 봐서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이제 MRI를 찍죠. 그래서 그거를 초음파는 꼭 이 청진기 같은 거여 가지고요. 보는 사람마다 다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보는 초음파 기계에 따라서도 다르고 달라서 그와 같이 된 거를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 놓으려면 모든 의사나 모든 의료인들이 정확하게 동일한
조건에서 봐야 되니까 그건 MRI로 저희가 증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MRI를 이제 초음파에서 안 좋으신 분들은 MRI를 이렇게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제 그걸 치료를 하셔야 되는데 하는 거는 일단 염증이 심하고 이런 분들은 진통소염제나 약을 관절 강내 팔꿈치 관절소에 주사를 놔서 스테로이드 주사가 많은데요. 오는데 그 주사를 가지고 이제 통증을 가라앉혀서 쓰실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선 그래서 관절이 늘어나게 만든 다음에 관절 범위를 늘리기 위한 도수 치료는 저희가 해서 관절막이 늘어나거나 근육이 쪼그라들었거나 근육이 쪼그라드신 분들은 그와 같은 걸 보게 되고요. 이승현 님이 통풍 발가락 얘기하는데 저는 발을 보지 않아서 그거는 다음에 발 보시는 선생님이 오시면 저희가 설명을 다시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도수 치료를 저희가 계속하고요. 도수 치료를 해서도 이제 다 해결이 되지를 않으면 그다음에는 수술을 하죠. 자, 여기 보이는 게 뼈입니다. 살을 다 제거하고 그 뼈가 우리가 치료를 해서 깎아야 될 범위를 딱 만들어내 놓은 건데요. 여기에서 이만큼 뼈가 지금 이게 자라나신 겁니다. 여기가 이만큼이 자라난 건데 그래서 관절 운동 범위를 늘리기 위해서 수술적 치료가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다 절개를 해서 수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인제 요즘은 팔꿈치를 위한 관절경 장비가 따로 나와서 아니면 어깨 쓰시는 분을 그냥 쓰시는 분도 계신데 자기 관절에 맞는 기구가 있으면 더 좋죠. 왜냐하면 어깨에 쓰이는 관절경 장비가 두께가 4mm 정도 된다 그러면 팔꿈치 관절은 어깨 관절보다 관절 간격이 좁거든요. 그러니까 큰 관절 기계를 이용을 하면 팔꿈치 관절이 연골 같은 데가 상할 수 있습니다. 손목은 그거보다 더 얇은 걸 씁니다. 그래서 4mm, 3mm, 2mm 정도 되는데 2mm 짜리가는 여러분들 볼펜 심보다 조금 두꺼운 정도입니다. 근데 저도 한 수술한 지가 30년 됐지만 그 처음에 잘 쓰지 못할 때는 이게 이렇게 해서 요 앞에만 보이는 건데 여기를 좀 보고 싶거든요. 관절각을 이렇게 세게 꺾잖아요. 그럼 안에서 유리 대롱이 있는데 그게 똑 부러집니다. 그럼 못 쓰죠. 그 장비 하나가 몇백 천만 원씩 하는 건데. 그래 가지고 저거 하나 뿌려 먹은 적이 있습니다. 수술 장비 저거 이제 전임 강사 조교수 할 때 일인데. 그래 가지고 윗분 선생님한테 혼났죠. 그거 그렇게 부서뜨리면 어떡하냐고. 아껴서 써야지. 근데 그게 지금 손이 숙달이 안 됐으니까 그때는 이걸 이렇게 억지로 꺾어서 보다가 제가 이렇게 관절과 장비를 망가뜨린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어릴 때 얘기인데 젊었을 때 얘기인데요. 그런데 하여튼 그와 같이 예전에는 그 관절경 장비도 없어서 이제 저희가 절개를 해서 수술들을 많이 했죠. 근데 절개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 안에 피가 많이 나기 때문에 현혹 관절 운동 범위가 다시 유착이 돼서 좀 줄어드는 게 비일비재하게 봅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절개는. 그래서 이제 그 안에 있던 아까 뼈 조각 떨어진 거 있죠. 관절 내 유리체, 뼈 자라난 거, 여기 뼈 자라난 거 같은 거, 염증 조직이 이렇게 뻘겋게 이제 부어 있는 조직들이 있거든요. 활액막염. 그 조직들을 다 제거하고 두꺼워진 관절막을 제거해 주는 수술을 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제가 이제 수술을 몇 번 해드리고 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영상의학과 교수님이세요. 교수님이신데 힘줄도 안 좋은데 힘줄이 어깨 얘기입니다. 힘줄이 안 좋은 힘줄을 가지고 팔을 영상 보시고 하면 매일 컴퓨터 앞에 앉아 계시게 되거든요. 그러시다가 아프니까 팔 들고 스트레칭 별로 안 하시고 해가지고 관절이 두꺼워졌는데 정상적으로 어깨 관절의 두께는 한 1mm 정도 두께 이하여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이제 수술을 해서 너무 두꺼워져서 제거를 하러 들어가 보니까 두께가 한 8mm에서 9mm 정도 한 10배 가까이 두꺼워져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제거하려고 우리가 제거하는 게 해도 두꺼워져 있어서 요만큼 있어서 톡 하면 톡 터져야 되는 게 두꺼우니까 이만큼 더 있네, 더 있네, 더 있네 이러면서 제거를 했어요. 오늘 오전에 수술해 준 영상외과 교수님이셨는데 하여튼 그와 같이 그 구축된 것도 다 이제 관절경 같은 것으로 제거를 해서 치료를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요. 뼈가 이렇게 있던 거를 여기에 있는 뼈를 어깨 싹 원래 모양대로 만들어 드린 거죠, 깨끗하게. 뼈 같은 걸 만들어 드리고. 근데 이제 하나 생각하신 거는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해서 관절개나 절개를 해서 수술을 할 때 저희가 주로 하는 거는 팔을 움직이지 못해서 그 움직이는 끝자락에서
할 때 아픈 거, 완전히 구부릴 때 아픈 거를 저희가 뼈가 자라나는 게 다른 뼈하고 부딪혀서 생기는 통증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 그 자리가 부러져 있는 뼈가 있거나 그런 것들은 제거를 해드리는데 문제는 아까 대리석 사이에 들어있는 그 얼음 있잖아요. 얼음 연골은 그 수술을 하면서 만들어 드리지를 못해요. 만들어 버리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 여 끝에서 아프고 구부렸다 아픈 거는 제거가 되는데 가운데 관절염으로 연골이 없어서 가운데 이렇게 요 정도 움직이는 사이에서 아픈 거는 지금 같은 수술로는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내가 이거는까지도 다 없애고 싶은데 그런 경우에는 인공관절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인공관절을 하시게 되면 이거보다 더 심한 인공관절이시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는 아까 조금 전에 이 뼈 조각 있었던 분입니다. 저기 있었던 분을 관절경으로 수술을 해서 싹 다 제거를 한 거죠. 제거를 해서 팔이 이 속에 잘 여기 뾰족한 것도 없어졌죠. 뾰족한 요 뼈도 없어지게 둥글게 잘 만들어서 이 주두와라는 주두가 들어가는 홈에 싹 들어가도록 만들어 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건 관절경을 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하는데 만일에 그와 같이 중간 범위에서 아픈 게 심하다 그러면 인공관절을 하셔야 됩니다. 인공관절을 하셔야 되는데 문제는 인공관절이 지금 나와 있는 모델이 한 40년 정도 된 모델도 있고 한 10년 정도 7, 8년 전에 만들어진 모델이 돼 있는데 7, 8년 전에 나온 모델은 좋은 모델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 세계 두 모델이 있었는데 한국에 저희가 수입을 했어요. 수입을 했었는데 이제 뭐 저거 한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유명한 이제 외국계 회사에서 수입을 했는데 들어올 때 가격이 이제 제조 단가가 너무 비싸진 거예요. 구형에 비해서 신형이. 그러니까 이 수입하는 회사가 이거를 수입을 해야 되잖아요. 하는데 들어오면 회사에 이익이 안 남는 거예요. 수입을 해서 쓰다가 도저히 그거를 그래도 우리들은 환자분한테 좋은 기계로 수술을 해주고 싶어서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죠. 하라고 우리가 뭐 부탁을 드린 게 아니라 그런 경우에는 거의 윽박지릅니다. 회사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기계를 어떤 걸 쓰는지 다 알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는 만들어봐야 1년에 500개 정도 안 쓰는 수술 인공관절이니까 무릎 같은 경우에는 7만 분, 8만 분이 받으니까 국내 회사에 얘기해서 요청을 하면 만들어서 그 정도 수요가 있는데 1년에 한 500분, 1000분이 수술을 하는 거는 500분, 1000분 하는 인공관절을 만들어서 무슨 이익이 남지를 않잖아요. 회사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그건 국내 회사에서는 아직 안 만들어줍니다. 전 세계적으로도 그걸 만들어주는 회사가 일본 거도 한 50년, 40년 전에 만든 걸 아직 쓰고 있고요. 미국하고 유럽에서는 이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회사에서 수입하는 이제 그 외국계 기업에서 이익이 안 나니까 한국에서 그 인공관절은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오래된 모형을 쓰셔야 됩니다. 개발이 새로 된 좋은 모형이 아니고. 그와 같은 일들이 이와 같이 인공관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골절 제품도 있어요. 골절 제품이 안에 넣는 우리가 관열적 정보수인 내고정술 하면 내고정술에 내고정을 시키는 그 금속판이나 이런 것들이 싼 물건들, 쉬운 것들은 우리나라에서도 만들고 더한 게 뭐 하면 중국에서 덤핑으로 들어온 거를 물건도 있고 한데 좋은 물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부작용이 없고 하는 문제 같은 게 저희가 한 5년 전, 4년 전쯤에도 그런 일이 하나 있었죠. 도저히 수입을 맞추지를 못하니까 그 회사의 수익이 안 나니까 전 세계에서 세 나라에서 그 물건을 빼서 중국은 아싸리 그 고급 물건을 집어넣지도 않고요. 첫 번째 나라가 인도입니다. 인도는 사제품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만들어서 그냥 도용하는 거죠. 중국도 물론 도용이지만 도용하는 게 있고 대만하고 한국은 대만은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의 기본을 대만과 연계를 해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물건들 새로 나온 좋은 물건들이 가격도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 가격이 올라가는 걸 맞춰주지를 않아요. 맞춰주지 않는데 단가를 이제 수술 재료대를 올려주지 않는 거죠. 올려주지를 않으니까 대만은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못해요. 뭐냐면 저희가 어깨할 때 쓰는 그 앵커라고 회전근개 힘줄이나 방카트 한다는 거를 몸에서 녹는
재질을 쓰거든요. 바이오 컴포짓이라고 되어 있는 재질. 석회가 칼슘이 들어가서 녹아버리는 건데 대만 같은 것을 그걸 인정을 안 해서 금속 재질을 아직도 씁니다. 그러면 그게 오래 지나면 빠지면서 안에 관절을 갈아먹어 가지고요. 관절염이 빨리 오고요. 인공 그 내고정수라는 그 골정 정이죠, 정. 이게 심 박는 거는 안에서 우리나라는 단가가 안 맞아서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사람들한테 야 이런 거 철수를 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면 좋은데 가격이 그렇게 뭐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닌데 몇십만 원짜리인데 좀 올려달라 그러고 하거나 아니면 나가면 우리가 이게 단가가 안 맞아서 나가니까 한번 얘기를 좀 해주고 나가라.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죠. 하는데 회사에서는 안 합니다. 왜냐하면 세계적으로는 그거 아니어도 팔 때 많으니까 거기서 팔면 되고 우리나라 회사는 그렇게 하다가 심사평가원이나 보험공단에 찍히면 그 회사가 다른 물건 저기 이렇게 하는 데에도 지장이 있으니까 입 다물고 가만히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환자분들이 그 단가가 낮은 재료대가 낮은 것 때문에 그 좀 아까 같은 인공관절 같은 것도 그렇고 손해 보시는 게 있습니다. 이성현 님이 평소 상체 건강을 위해 풋살을 하는데 상체 관절에는 영향이 있을까요? 동작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동작이 저희가 전편에 어깨 관절의 상체에 도움이 되는 동작, 도움이 되지 않는 동작들을 여러 번 얘기를 드렸으니까 그거를 한번 유튜브에서 찾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여기에 비욘디에도 자료실에 남아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근데 문제는 이 팔꿈치 인공관절은 수명이 길지 않아서 나이, 활동, 환자의 수능동에 따라서 신중히 고려해야 되고 그 주로 이제 많이 해드리는 분은 힘을 많이 안 쓰고 이걸 사게 되면 평생 5kg 이상 되는 물건을 들면 안 되고 평소에 들고 다니는 물건은 2kg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 이 인공관절을 쓰는 기간이 짧습니다. 짧아지게 돼서 그래서 그 대부분 류마티스 관절염 있는 분들한테 주로 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분은 환자한테 신신당부해서 저희가 조심해서 쓸 수 있는 분들만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반된 병변도 치료를 해야죠. 해가지고 공던지는 내측 인대 같은 것들이 끊어지면 외상가형 같은 경우에 보조기 재활 운동도 하고 과도한 운동 내측 축구 인대 있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것들도 인대의 재건술, 타미전 수술이라는 건데요. 그와 같은 것도 이제 수술을 시행을 해서 관절이 이렇게 껐덕껐덕 움직이지 않고 껐덕껐덕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런 상태에서 관절만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치료를 같이 동반합니다. 예방은 이렇게 합니다. 적절한 작업, 운동 강도 조절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주기적 스트레칭, 관절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고 아까 팔꿈치를 구부리고 펴는 게 아니고 손목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드렸죠. 그와 같은 걸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드리면 한 번 상한 연골은 다시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아껴 쓰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시고 해드릴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인공관절도 신형으로 와 있는 게 아니고 그 신형을 수입을 회사들이 못해서 구형을 저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염두를 그러니까 정한되면 쓰셔야죠. 뭐 그것도 그 물건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 더 기능이 개선된 걸 우리가 못 쓴다는 거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걸 꼭 생각해 주시고 많이 상하지 않게 아껴서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내원정외과 박진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